이 얘기를 하기 전에 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은 게 있습니다. 앞에 발표를 듣다 보니까 이런 좀 궁금증이 생겼어요. 공동체 미디어가 지금 문재인 정부를 맞이해서 더 중요해진 것 같은데, 공동체 미디어가 국가 정책 정도 돼서 활성화되려면 방법이 뭐가 있을까? 가장 일반적인 발상은요, 예컨대 공동체 미디어 육성법 같은 거 만들어서 하는 거겠죠. 근데 그럴 때 공동체의 방점을 둔 부처에서 그 법을 만들어야 됩니까? 미디어의 방점을 둔 부처에서 만들어야 됩니까? 미디어 안으로 들어가도 또 여러 갈래가 있겠죠. 간단치 않습니다. 이 길도 물론 모색하셔야 되겠지만, 제가 하려는 얘기는 문재인 정부가 국민 체감도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고 있지 않습니까? 슬로건도 나의 삶을 바꾸는 정권 교체입니다. 이렇게 국민, 시민, 주민의 체감도에 밀접하게 미디어 공동체가 연계돼서 활성화될 수 있는 길이 한 세 가지는 지금 있는 것 같습니다. 앞에서 부분 나왔습니다. 하나는 강력한 지방분권 의제와 결합해서 주민들의 생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아까 앞에서 행자부 오셨습니다. 두 번째는 도시재생이 지금 굉장히 강조되고 있는데, 도시재생과 연관돼서 미디어 공동체가 들어가는 겁니다. 이거 국토부죠. 또 하나가 이제 문체부에서 오셨는데, 바로 문체부 문화정책의 지금 핵심 아젠다 중에 하나인 생활문화와 연계되어서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를 활성화하는 길이 있습니다. 신문에서 봤는데요, 국가기획자문위원회 사회분과의 유은혜 의원께서 문체부 보고를 받으면서 문재인 정부의 문화정책의 기조를 이렇게 말했습니다. 과거의 자본의 문화, 권력의 문화가 아니라 이 정부는 국민 문화 주권 시대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5대 방향을 제시했거든요. 그 5대 방향 중에 한 군데에서 거의 기조에 해당되는 지역 문화라는 말이 나오고요. 그 지역 문화의 한 가지 핵심 또 수단으로서 국민 생활 문화라는 용어가 나옵니다. 근데 여기서 지역 문화라는 것은 최소한 단위가 기초지방자치단체 단위입니다. 그 안에서 근린생활권은 훨씬 많겠지만 그 정도에서 이제 행정조치가 들어가야 되는 거고요. 생활문화라는 것은 거의 기초지방자치단체 차원에서도 읍면동 정도의 부분에서 뭔가 활성화시켜야 될 부분이 생활문화입니다. 아마 미디어 공동체 미디어라는 말을 쓰신다면 규모가 아마 이 정도 이하로 떨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생활문화는 문화정책 영역에서는 어떻게 얘기하냐면, 가장 손쉽게 얘기되는 것이 예술 장르와 결합된 주민 동아리를 생활문화라고 얘기합니다. 조금 넓게 얘기하면 시민 여가 문화가 있죠. 뭐 등산이라든지 생활체육, 그리고 대중문화와 관련된 여가 활동이 있습니다. 여기 최근에 급격히 부상한 것이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문재인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게 메이커 스페이스입니다. 보통 3D 프린터라든지 레이저 커터기라든지 여러 가지 사양이 높은 IT 기기들을 가지고 아날로그 제작 문화부터 디지털 미디어 랩을 활용한 것까지를 하는 겁니다. 이런 게 외국에서는 주로 도서관 안에 다 들어가 있습니다. 또 하나가 대통령 공약에 들어가 있지 않았습니다. 이 표현은 제가 못 봤는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게 공동체 미디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시민 여가 문화 영역에서 도시재생, 지역분권, 생활문화랑 결합하면서 미디어 공동체가 얼마나 많이 확장될 수 있는지를 적극적으로 검토해야 될 때라고 봅니다. 이건 문화정책 영역이고요. 다음 거를 보시면 이게 지역문화진흥법 시행령에 나와 있는 생활문화 시설에 대한 정의입니다. 생활문화라는 것은 한마디로 말하면 지역 단위의 생활 현장에서 시민이자 주민이 생활문화의 주역으로 나도록 하는 이런 주체를 육성하고 강화시켜주는 게 하나 있다면, 또 하나는 이런 생활문화 시설의 여건을 확충하겠다는 거거든요. 인프라 정책입니다. 근데 여기 1번은 공연법, 2번은 박물관 미술관 진흥법, 3번은 도서관법, 4번은 문화예술진흥법 해서 1번부터 4번까지는 문화 관련 법안에 저 시설들이 명기되어 있는데, 이걸 다 여기다가 규정을 한 겁니다. 5번 대통령령, 6번은 평생교육법, 7번과 8번은 건축법 시행령에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 공공 업무 시설이라는 건 뭐냐면 주민자치센터, 파출소, 보건소 뭐 전부 다 들어갑니다. 웬만한 게. 그리고 밑에 그리고 이제 뭐 국민연금공단 사무실 같은 거 공공 업무 시설에 다 들어갑니다. 그게 생활문화 시설이에요. 8번 주민 공동 이용 시설은 뭐 마을회관부터 쭉 해가지고 대피소도 있고요. 공중화장실도 있습니다. 8번이 문체부 장관 고시, 그 다음에 지자체 조례입니다. 이걸만 보고 보면 생활문화는 문화정책 영역이 아닙니다. 지역에서 주민들이 생활상에 필요한 생활경제, 뭐 생활정치라는 말을 또 씁니다만 그 모든 영역에 걸친 것이 생활문화입니다. 언뜻 보면 공동체 미디어가 필요한 거는 미디어 분야이거나 문화정책 분야에 국한된 게 아니라 이 전체에 필요한 겁니다. 찾아보면 전통적인 미디어 활용과는 좀 다른 방식일지 모르지만 이미 미디어들을 가지고 움직이는 또 다른 시민과 주민들이 광범위하게 있을지 모릅니다. 이분들을 초대하고 이분들과 연대하는 것이 공동체 미디어가 활성화되는 가장 빠른 척경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마지막입니다. 이게 성북구 사례인데요. 성북구에서는 아까 그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는 사회적 경제 지원센터랑 통합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성북구는 이제 마을 미디어 지원센터가 있는데 직영이거든요. 그거를 성북문화재단과 협업으로 성북문화재단 시설에서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재단과 성북에 있는 민간 주체들이 뭐 자세히 좀 안 보이실 텐데 20개 동이 있거든요. 20개 동 중에서 최소한 10개에서 15개 동 단위로 이런 겁니다. 생활문화 플랫폼, 통합 플랫폼이 운영이 됩니다. 뭐 혁신교육, 사회적 경제, 마을 만들기, 청년 문제, 생활문화, 문화정책 이런 게 다 따로 공급받아서 있는데 성북구에서는 지금 하는 실험은 동 단위별로 그게 다 함께 모여서 생활문화 통합 플랫폼을 가동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여기에서 공동체 미디어에 대한 부분도 이런 수요와 연결이 돼서 전 동으로 확산될 계획을 갖고 있습니다. 이 지도는요, 생활문화라고 말씀드렸지만 달리 얘기하면 도시재생 통합 플랫폼 지도일 수도 있고요. 지역 분권이 근린생활권 동단위로 들어갔을 때의 플랫폼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제 발표는 여기까지인데요. 제가 드리고 싶은 얘기는 딱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동안 굉장히 선진적으로 애써 오신 앞에 발표하신 미디어 공동체의 선각자들이 있고 선행 사례들이 있습니다. 이 사례들을 잘 보존하면서 문재인 정부 시대의 국민적 수요, 시민적 수요, 지역 생활 현장의 주민적 수요랑 맞물려서 활성화돼야 될 공동체 미디어 정책 수립이 무엇인지, 종합계획이 무엇인지 검토가 필요한 때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두 번째는 모두에 말씀드렸습니다만 육성법이나 특별법을 만들어서 활성화시키는 방법도 있지만 지금은 주민, 시민 체감 영역에서 이게 공동체 미디어구나 하는 수요를 견인하면서 공급을 확대하는 그런 지혜로운 어떤 그 추진 전략 같은 것도 이미 충분히 내적 역량 안에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요. 성북구 사례가 이제 그렇게 해서 지역 생활 현장으로 갔을 때, 동 단위까지 갔을 때, 동 단위 이하의 뭐 동네 마을, 뭐 아까 3인 이상 마을 만들기 지원센터처럼 3인 정도의 모임 단위까지 내려갔을 때 그게 바로 그 미디어 공동체 활성화의 마지막 궁극적인 좀 목표가 돼야 되지 않을까 그런 기대를 갖고 말씀을 드렸습니다.